예,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데 뭐 리노가 대표적이죠. 뭐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네. 기존 주주라면 제가 계속 강조하던 종목이니까 네. 정신 진짜 이래도 되나? 좀 많이 먹었으면 좀 이거 줄여서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저도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리노 어떻게 해요? 그 질문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때? 예를 때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좋아요. 계속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률이 많이 높아요.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전에도 한번 내가 정원 씨 용어한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손해비 나오더라고 또.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리노가 보고 있으면 10년 됐잖아 우리가 네, 당신이랑 나랑 이 종목 얘기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거는 경영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적 관리 능력 되게 뛰어나고요. 그 이 회사는 경영 관리가 굉장히 잘 된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주가 너무 올라와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살아 못하겠다. 네, PER이 30배를 넘어본 경험을 가졌고요. 리즈널 프라이스가 아니야. 네, 근데 뭐 시가총액 그쵸, 예전에 20배 올랐죠, 커버하면서. 네, 2조가 넘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요번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인 거는 지금도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리노부터 얘기합시다. 네, 이 회사는 근데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 회사의 한 10년치의 과거 주가 수준과 실적 수준과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과 그리고 OP 마진이 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기술 경쟁력이 되는 거를 공부해 보세요. 왜냐면 제2의 리노라는 기업이 확신이 든 순간에 사셔서 10년 동안 묻어두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케이스로 교과서에 약간 실려야 되는 저는 그런 기업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안 하다요. 왜냐하면 그냥 나중에 다 끝난 데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종목을 자기가 쫓아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부를 해버렸대야. 나는 그 생각이 가끔은 해요. 리노를 보고 있으면 다 이런 줄 알고 있는데 리노 비슷한 줄 알았다가 아닌 기업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약간 피어들은 있는데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들도 좀 있긴. 같은 산업엔 있지만 경영 능력과 아이템의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변화는 좀 있긴 합니다. 경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이걸 혼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결론이에요. 이건 정말 이번에도 엄청나네요. 네, 실적 굉장히 좋고요. YY로 25.5% 올랐고요.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좋지라는 생각이 계속 한 분기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4분기는 작년 4분기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대 4분기 YY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률은 좀 아마 좀 슬로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들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리노는 사실은 글로벌 매니저 분들은 그냥 리노라는 회사를 TSMC와 연관지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올라가면 리노를 같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총도 절대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는 중소형주 펀드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리노 하면 중소형주인 줄 아시는데 어느 날 가면 이 종목을 갖고서 의외로 큰 펀드에서 다루는 종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리노 주주분들은 거래 대금도 100억이 넘었어요. 물론 100억이면 다들 되게 적잖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처음 썼을 때 1억이었어요. 이런 건 아니죠. 리노가 올랐으니까 비슷한 업종의 피어 갖고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기업이에요. 내 말이 맞지 않나? 네, 다르긴 한데 그 기업들도 실적은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다 올랐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번에 지속 가능성에 본다면 차이점은 심플한 게 피어 기업들은 메모리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리노는 비메모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리노는 워낙 우리끼리 그런가? 다른 사람도 궁금해할까? 이거 워낙 오랫동안 봐서 숫자 보고 있으면 잘하는구나. 주가 보고 딱 그러고서 주가 보면 에이씨. 숫자는 계속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국제약 이것도 계속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특히 정신용건 종목 중에 동국제약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홈쇼핑 보면 요즘은 별걸 다 하더라고 이제 동국제약이. 근데 동국제약을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제가 동국제약을 리노보다 더 먼저 썼어요.
사실은 제 애널리스트 됐어요? 인생이 있어서. 네. 제가 먼저 썼고요. 먼저 바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계속 팔로업이 그렇게 계속 내지 못한 거는 약간 컨택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컨택의 문제가 좀 있어서 업데이트하기 좀 어려워서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팔로업을 했던 건데 계속 리포팅은 중간중간에 하긴 했었어요. 리노보다 더 먼저 썼고요. 그리고 먼저 쓰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진짜 10년 동안 10배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10년 뒤에 10배 갈 수 있을 만한 회사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동국은 FM가에서 제 리포트 찾아보시면 2008년도에 써 있을 겁니다. 그때 대비 10배 가 있어요. 10배 이상 가 있어요. 리노도 물론 그렇게 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는 회사고 동국 또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좋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동국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 이게 분류가 두 번째 된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인 사람이에요. 동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분할 이슈가 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사가 워낙 좋던데 나는. 네, 좋아요. 좋고요. 일단은 오늘이 8월 20일인데 이슈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분할 공시했어요. 그러니까. 네, 액면 분할 이제 TP가 19,000원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5분의 1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만 원이 좀 안 되게 되겠죠. 뭐 유동성 재고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8월 24일부터 매매 거리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9월 10일 정도 재개될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2분기 실적 제가 여기 쭉 나열해 놨는데 헬스케어, OTC, ETC, 동국생명과 전부 다 YY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동국은 리뷰 쓰기 되게 편한 게 뭐냐면 1분기랑 2분기랑 숫자만 조금 달라지고요. 그냥 구성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쉬워. 왜냐면 다 성장해요. 1분기 때 다 성장했고 2분기 다 성장했고 3분기도 지금 7월 달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사분이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공부하고 싶으면 동국제약과 공부하면 뭐가 편하냐면 업데이트하기가 편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 이렇게 반응이 오는구나. 네. 사업부별로도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사업부도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리뷰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YY로 23% 정도 성장했고요. 뭐 사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OTC, ETC, 동국생명과 다 YY로 성장했다는 거고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제약주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뭐 ETC 전문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하락한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가 약간 코로나를 위해서 병원에 좀 안 갔던 그런 진료 과목들 위주로 했던. 근데 동국제약은 사실 그런 일반적인 ETC 제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의미 있는 거 사실 사업 부분 실적 그냥 계속 좋다라는 것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1Q19 작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1Q19 그 다음에 2Q19 3Q19 4Q19 그리고 이번에 1Q20 2Q20 QOQ로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계속 사상 최대 매출액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도 제가 이거 말고 그저께 컨퍼런스 콜 노트 또 하나 냈는데 14일 날 나온 자료예요. 동국제약 이 자료는 14일 날 나왔고 14일 날 나왔고 18일 정도 한 번 더 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를 여러 번 냈어요. 19일 날 컨퍼런스 콜 후기 있는데 이게 상당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대요. 네, 그건 3분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3분기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특히 재밌는 게 인사돌 쪽 가격 인상 효과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개선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 화장품 쪽에 대해서 마데카 크림이라고 기능성 화장품 쪽에 대해서 수익성이 꽤 괜찮고 좀 좋은 아이템에 사실 집중된다라는 약간 디스카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홈쇼핑 위주에서 온라인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기대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동국은 계속 좋을 것 주가가 같습니다. 좀 올라와 있다고에 분류가 돼서 제가 아까 불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약이 전 시간에 좋은 기업인데 합리적 주가라고 얘기하면 왜 합리적 주가 주가는 약간 올라왔다 보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사실 첫 번째에 넣어도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지라는 네, 상관없는 회사인데 그냥 주가가 사실 과거 1년만 놓고 보면 많이 오르긴 사실 했어요. 그것도 있고 거래가 정지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거래가 정지되니까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샀다가 또 거래 정지된다 뭔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거래 정지 풀린 뒤에 다시 보면 네, 뭐 일단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진출 얘기도 해주죠. 그것도. 네, 중국 진출은 사실은 중국 진출로 인해서 사실 콜마비니처럼 막 대박 난다. 사실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화장품 쪽을 진출을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통 채널을 한 2군데 정도 파트너사를 통해서 가는 건데 당장 이제 9월 달부터 온라인 쪽은 열 거고요. 테스트로 나갈 거고요. 4분기 중에는 오프라인으로도 나갈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실적을 크게 낸다기보다는 원래 동국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되게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좀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되면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정우신 연구원은 이거 10년 전부터 했지만 저희가 관심 가진 건 작년이었잖아요. 네. 작년에 동국이 6, 7만 원 할 때 그때 이제 10만 원 자료 썼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녹음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10만 원 다들 비웃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국은 뭐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 기업이 이 기업도 상당히 경영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마데카 크림 같은 경우에도 마데크 되게 네. 처음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자기네 위커 포인트들을 잘 다음 분기가 되면 그거가 설명해주고 하는 느낌 안 받았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내가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회사가 그래서 야 이번에도 포인트가 사실 약간 3분기에 대해서 약간 달려온 것 때문에 고민이 될 시점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사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의외로 시장을 굉장히 잘 소통을 잘하는 느낌을 난 받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는 IR이 되기 때문에 더 약간 사실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사실 과거에는 왜 이게 이렇게 싸지라는 저평가될지라는 그 생각을 다들 많이 갖고 계셨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임원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달에 한 번씩 딱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달에 한 번씩 막 공개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IR 할 때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회사가 안 좋은데 자꾸 IR의 힘으로 어떻게 메워가려고 하는 기업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앞에서는 예 하지만 네. 뒤돌아서면 정작 본론을 서로 얘기 못 하고 오는데 좋아지는데 딱 그거를 잘 소통해 주니까 네, 맞아요. 만세지 뭐. 네. 나 같은 사람들은 컨퍼런스 콜 딱 나온 거 그날 딱 이거 보고서 야 이거 뭐 3분기도 좋겠구나 하고 있었지만 딱 이게 분할이 있더라고. 며칠 안 남아가지고. 네, 약간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동국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총 1조에 PER 15배는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충분히. 근데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네, 넘어간 지 좀 됐는데 그 뒤부터는 뭐 사실은 너무 세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실 그 전에는 진짜 되게 엄청 좋게 말씀드렸어요. 알지 나한테 제가 작년에 홍 씨가 하나만 뽑는다면 뭐냐 돼. 동국제약이 어디 당신이 몇 달 동안 이것만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6만 원 할 때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괜찮은 회사인데 저평가돼 있던 거죠. 야, 내 자료 나오고도 반응 없었거든. 네, 내가 자료 나오고서 이걸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 관심들이 뭐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뭐 동국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좀 수익률 좋다는 펀드 이거 다 들어있는 거 알죠? 네, 맞아요. 뭐 이런 분도 이거는 약간 여담 이런 거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니저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국제약을 초반에 담으셨어요. 초반에 담으셔서 되게 좋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제 매니저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 다음 분기가 실적이 좋으니까 이 다음 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이 다음 분기 끝나고 매매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다음 분기 되니까 그 다음 분기 또 좋은 거예요. 못 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우리끼리 자화자찬해서 그런데 이게 동국제약 10만 원 넘어갈 때 내가 전화 왔었어요. 이거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을 좀 그리고 그때 정우씨 팀장도 약간 스탠스가 여기서도 공격적으로 가지 맙시다. 기억나? 그때? 네. 약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같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줄여 충분히 했잖아. 나보러 하여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나다르게 했다고 농담처럼 뼈저리게 후회하는 종목들. 왜냐면 많이 싫었던 곳이었어요. 많이 싫었는데 그때 확 줄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못 늘리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서 스트레이트 오는데 참 이게 재밌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더 새록새록하네요. 네. 동작도 제 생각에는 분할 재매매 될 때쯤 되면 또 새롭게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될 종목이 아닌가. 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것도 엄청 그냥
항상 말씀드린 동국제약, 다나와, 리노공업, 나이스 평가정보 이 모든 기업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이번 2분기 또 사상체대 실적 나왔고요. YY로 18% 성장했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실적 나와도 주가 움직이지도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주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올해 기준으로 PR은 28배 정도, 내년에는 한 25배 정도.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 외에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이번에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종목은 프리뷰를 썼기 때문에 뭐 리뷰는 안 썼는데 어쨌든 다 그냥 실적은 좋았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크레딧 뷰로 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여전히 계속 좋긴 할 거예요. 가격은 좀 저평가되어 있진 않지만 크레딧 뷰로에 대한 라이센스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업과 개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만 하는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같은 회사들이 개인 크레딧 뷰로 라이센스를 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뷰로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약간 특이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는 개인 크레딧 뷰로 쪽이 성장률이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높았습니다. 이유는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업 크레딧 뷰로 쪽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크레더블과 나이스 DNB는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어쨌든 YY로 성장하고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슬로우했어요. 이유는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중소기업 대출 처리한 TCB 쪽은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평가, 조달처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그런 거에서 공급이 조금 늦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격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중요하진 않은 거고요. 어쨌든 이 크레딧 뷰로 회사들 전부 다 실적이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해 좀 생각하면 정상제일은 주가도 올라온 거 없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이게 주가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진 않은데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코로나에 대한 노출이 돼 있는 회사라서 네, 왜냐면 자 연초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약간 오프라인 결제주도 좀 타격 좀 있을 거고 가장 타격 심할 거는 교육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격이 있을 거다. 네,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 할까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 굉장히 좋았어요. 2분기 1분기 때 영업이익 2억 나왔거든요. 2분기 때 29억 나왔습니다. 3분기 때는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1분기 때는 한 달 정도 휴원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못 나온 거죠. 2분기 때는 4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했고요. 5, 6월 달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면 수강료 70%만 받아요. 매출액은 반영되지만 영업이익이 한 달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5, 6월 달만 반영된 거고 5월 달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전부 다 잘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좋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QOQ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 수익률 7%에 뭐 사실 실적도 1분기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주가도 하나도 안 올랐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좋아 보여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뭐 사실 배당으로 메리트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인다에 분류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뭐 3단계 시행하고 그러면 학원들 전부 다 또 휴원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로 또 두드려 맞으니까. 네, 또 1분기 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정상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요. 약간 이상한 짓 안 되는 약간 경영 관리가 잘 되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휴원할 거예요. 회사의 자기네 수익성보다 약간 코로나 그런 거에 정부 지침이 잘 따르는 회사예요. 사실은. 이 기업 배당 수익률 보고서 네. 좀 몇 군데 얘기했다가 좀 고생도 하는 곳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내가 이 회사는. 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주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사실 갑자기 이러다가 학원들 휴원하세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라는 또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휴원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근데 반대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학원들 실적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정상도 이번에 QOQ로 올랐죠. QOQ로 모든 회사가 다 올랐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못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 아시죠?
예. 학생들은 그냥 엄마 아빠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 안 하니까 학원 보냅니다. 뭐 다 마스크 쓰고 공부해요. 네. 뭐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전부 다 수업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휴원이 그렇게 강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렇게 확신이 안 들어서 이렇게 약간 말을 돌리는 거예요. 휴원만 안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휴원을 한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별로 그런지 뭐 싸질 것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배당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좀 지나고 나서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좋은 기업인데 여전히 가격이 좀 그래도 덜 올라서 봤던 게 다나와 성 삼형전자 시리즈, 그다음에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한데 주가가 약간 아리송한 거. 네. 그런 것들은 리노공업, 동국제약, 나이스 평가 정도. 동국제약은 그냥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나눠서 했으니까 네. 우리가 좀 이걸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깊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린 자료라는 걸 우리 말만 듣지 마시고 봐서 특히 정신연구원 자료는 뒤에 재무 데이터 보시면서 매출액이 얼마나 뭘 보고 있는지를 같이 데이터를 보시면 좀 더 저희와 같이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갑자기 오늘 처음 들으시면은 이게 좀 뭐 얘들 왜 이렇게 건성하는 것 같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저 1년 이상 저희가 같이 오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뭔 얘기하는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